자, 안녕하세요. 재빈쌤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점선면각에서 전 시간에 점선면까지만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각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45페이지 펴주세요. 자, 탐구해 봅시다. 볼게요. 각은 기호로 어떻게 나타낼까? 세계의 시각은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의 좌우선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음은 런던이 오전 1시일 때 서울과 뉴욕의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각 시계에서 짧은 바늘과 긴 바늘이 이루는 작은 쪽의 각을 표시해 보자. 자, 요 그림을 좀 더 가까이 볼게요. 지금 짧은 바늘과 긴 바늘이 이루는 각 중에 작은 쪽에 표시해 보래요. 자, 런던 오전 1시를 가리키고 있는 런던을 보자면 요 시계를 나타내는 짧은 바늘과 분을 나타내는 긴 바늘이 이루는 각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선생님이 색칠한 부분 각을 칠했다. 자, 그런데 각이 요 뒤에 이렇게 크게도 그릴 수 있겠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작은 쪽에다 표시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안쪽에다가 할게요. 서울 오전 9시다. 요 가운데 각을 표시하자면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을 거고요. 뉴욕 오후 8시 요만큼 각을 표시해 줄 수 있겠다. 이게 지금 탐구해 봅시다에서 원하는 답입니다. 아래 부분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오른쪽 그림 보이게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점 5에서 자, 여기 점 5에서 시작하는 두 반직선 OA와 OB로 이루어진 도형을 각 AOB라고 한다. 자, 지금 이 반직선 OA 이렇게 지나가는 반직선 또 반직선 OB가 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어떤 각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 각을 우리가 AOB다. 각 AOB다라고 표시를 하겠대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이게 각이고요. 각을 말할 건데 어디로 이루어져 있는 거냐? A에서 출발해서 O까지 간 다음에 B로 간다. A에서 O로 갔다가 B로 가는데 그 사이에 각이 있다. 그 각을 말할 때 각 AOB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각 AOB나 각 BOA나 같아요. 근데 O는 항상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점의 가운데 위치한 애는 AOB, BOA 어쨌든 걔도 가운데로 있어줘야 됩니다. O가 가운데가 아니라 다른 데 위치해 있으면 다른 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간단히 각 O 또는 각 A와 같이 나타내기도 한다. 자, 이거 좀 지우고 각 O 또는 각 A와 같이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A라고 말하고 있는 거는 요 각의 크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A라고 요 각의 크기를 말하고 있는 거고 O라는 거는 지금 요 꼭지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꼭지점. 그래서 각 O, 각 꼭지점 또는 각 A, 여기 뭐 A 크기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각 AOB에서 점 O를 각의 꼭지점이라고 하고 두 반직선 OA, OB를 각의 변이다라고 한다. 각 AOB와 각 BOA는 같은 걸 말하고 있는 거다. 각 AOB에서 점 O를 중심으로 아래 부분입니다. 각 AOB에서 점 O를 중심으로 반직선 OB가 반직선 OA까지 회전하는 양을 AOB의 크기라고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OB와 OA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다가 하나의 변만 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그래서 요런 가게 모양을 띠게 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회전한 양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요 앞에 부분까지가 각 AOB는 각 AOB를 나타내기도 하고 각 AOB의 크기를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 그림 상황 자체처럼 각 AOB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 각의 크기가 만약에 뭐 30도다라고 해봅시다. 30도다. 그러면
각 A오 B의 크기는 30도다 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A, B는 30도다. 각 A, B의 크기가 30도라는 거구나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각 A, B 이렇게 써 있으면 요런 애를 말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요 부분까지의 내용이고요. 만약에 각 A, B라고 어떤 30도라고 우리가 지금 했을 때 30도인 애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COD라는 애도 30도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각과 이 각은 서로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크기가 같다. 30도와 30도. 지금 이렇게 써준 거는 사실 30도는 30도다라고 말한 거랑 요거랑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각을 말할 때 보통 작은 쪽을 말해주는 거예요. 각을 말할 때 이렇게 각이 생겼어요. 이쪽 바깥쪽에 각이 있을 수도 있고 안쪽 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각을 물어보면 안쪽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바깥쪽은 아니다, 안쪽을 말하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과제로 직접 풀어보시고요. 우린 뒷부분 넘어갈게요. 146페이지. 자, 이제 새로운 각이 하나 나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AO, B의 두 변 OA와 OB가 점 O를 중심으로 반대쪽에 있으면서 한 직선을 이룰 때 각 AO, B를 평각이라고 한다. 평각의 크기는 180도이다. 자, 지금 그림을 볼게요. 평각. 이 지금 각 OA와 OB가 점 O를 중심으로 반대쪽에 있으면서 한 직선으로 이룰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직선 위에 A랑 O랑 B가 같이 있다. 직선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얘는 평각이라고 하는데 평각은 사실 몇 도를 말하는 거냐? 180도를 말하는 거다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평평한 각입니다. 평평하니까 180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각의 크기는 180도이다. 그 아랫부분 이제 평각의 2분의 1, 180도의 2분의 1이니까 90도라고 말하면 되죠. 90도인 애는 직각이다 라고 말합니다. 직각. 그래서 우리가 직각을 말할 때는 이렇게 직각 표시를 해주고요. 이걸 직각이다 라고 말할 거예요. 자, 참고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0보다 크고 90보다 작다. 그런 애들은 예각이라고 할 거고 90보다 크고 180보다 작다 하면 둔각이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90도인 직각을 기준으로 얘보다 작은 쪽 90보다 작고 0보다는 크다. 그쪽은 예각이라고 하고요. 90보다는 큰데 180도인 평각보다는 작다. 그 애들은 여기 안에 있는 애들은 우리가 둔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둔각이다. 자, 6번 문제는 과제로 하고요. 우리 이제 또 새로운 각을 배울 거예요. 맞꼭지각이라는 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아랫부분 볼게요. 맞꼭지각. 맞꼭지각은 무엇일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종이를 자르기 위하여 벌린 가위를 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A와 이웃한 각은 무엇일까? 자, 이웃하다라는 거는 붙어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A랑 붙어있다. 지금 A라는 애는 여기 각이에요. 요만큼 여기 A각. A각과 붙어있는 쪽은 위쪽으로는 D랑 붙어있고 아래쪽이랑은 B랑 붙어있다. 그럼 각 D랑 각 B 뭐 순서대로 정확히 쓰자면 뭐 각 B와 각 D라고 쓰는 게 조금 더 알파벳 순서대로니까 이렇게 써줄게요. 각 B와 각 D. 자, 마주보는 각은 무엇일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마주보는 각, 각 A와 마주본다. 이웃하지 않는 애가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여기 각 C가 됩니다. 각 C. 그래서 마주보고 있는 각은 각 C가 되고요.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생기는 네 각 A, B, C, D를 두 직선의 교각이라고 한다. 이때 각 A와 각 C, 각 B와 각 D와 같이 서로 마주보는 각을 맞꼭지각이라고 한다. 자, 그림 볼게요.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은 요 빨간색,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요 부분 있죠? 요 각과 요 각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각 D와 각 B도 마주보고 있다. 그래서 각 A랑 각 C는 서로
맞꼭지각 각 B와 각 D도 맞꼭지각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세트예요. 세트. 이렇게 두 개가 얘네 둘이 맞꼭지각, 얘네 둘이 맞꼭지각, 이렇게 세트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맞꼭지각 뒤에 더 볼게요. 자,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그림이 없기 때문에 아까 앞에 있던 그림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쪽에다 그려볼게요. X표가 돼 있었고 여기가 A, B, C, D 이런 식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얘와 얘가 맞꼭지각이다 라고 말했고, 자, 그림을 이렇게 보고 이제 여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림에서 각 A와 각 B를 더했을 때 180도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각 A와 각 B를 더했다. 그게 180도다. 자, 지금 A랑 B는 요 아래 두 개니까 여기랑 여기를 더하는 거니까 원래 사실은 A랑 B는 그냥 평각을 이루고 있는 요소였어요. 근데 요 선이 그려지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라고 나눠진 것 뿐이에요. 우리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은 180도였으니까 A랑 B랑 더해지면 180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180도가 되는 거고요. 이젠 각 B와 각 C를 보겠대요. 각 B와 각 C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만큼, 요 직선이 있을 때 이만큼이 180도 평각을 이루고 있는데 그게 교선에 의해서 여기가 B, 여기가 C로 나눠진 것 뿐이에요. 그래서 B와 C가 더해지면 180도가 돼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지금 요게. 그래서 우리 둘 다 얘랑 A랑 B랑 더해도 180, B랑 C랑 더해도 180이다 라고 하면은 180, 180 서로 같으니까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C가 서로 같은 거구나. 둘 다 180으로 같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지금 여기서 여기에도 각 B가 있고 여기도 각 B가 있어요. 각 B라는 건 똑같은 애예요. 똑같은 애. 왼쪽에도 각 B가 있고 오른쪽에도 각 B가 있다. 그럼 얘 똑같은 애가 있으니까 양쪽에다가 지금 빼기 각 B, 빼기 각 B를 해준 거예요. 빼기 각 B, 빼기 각 B를 해주면 A랑 좌변에 A, 우변에는 C만 남게 돼서 A는 각 C다. 요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A랑 C랑 같다라고 나온 거죠, 지금. 그러면 그림에서 아까 선생님이 그려놓은 요 그림을 보자면 요 그림 볼게요. 요 그림을 보자면 막꼭지각이었던 각 A와 각 C가 지금 서로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꼭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는 걸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용을 해서 각 B와 각 D가 같다는 것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각 B와 각 D도 막꼭지각이니까 서로 크기가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 7번은 이제 과제로 해보시고요. 맞꼭지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거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148쪽 볼게요. 직교라는 게 나옵니다. 직교. 직교는 무엇일까라고 되어 있어요. 두 직선 A와 CD의 교각이 직각일 때, 교각이라는 거는 어떤 선이 두 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만들어지는 각, 그게 교각이고요. 그 각이 직각일 때 우리는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다,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또는 직교한다 라고 말하고, 그걸 기호로 요런 모양으로 표시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일 때 한 직선은 다른 직선의 수선이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수선은 뭐냐? 수직인 선이다. 수직인 선, 수직선 아니고요. 수직인 선이 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B의 중점 M을 지나고 중점을 지난다. 중점을 지나는데 수직이다. 중점을 지나면서 수직이다 라는 상황 그림으로 볼게요. 지금 요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면은 A랑 B의 중간에 중점 M이 있어요. 근데 걔를 지나는 어떤 선이 있는데 걔가 하필이면 또 직각을 이루고 있다. 그 애는 수직 이등분 선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수직이 직각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2등분이 중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등분. 왜냐면 이쪽 길이와 이쪽 길이가 지금 서로 같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2등분했다. 두 개로 똑같이 나눴다라는 얘기입니다. 2등분은. 그래서 요 선 L이라는 애가 AM의 정 가운데 M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이쪽 길이와 이쪽 길이가 똑같이 만들어주고, 그리고 하필이면 B라는 요 선분과 직각으로 만난다. 그게 수직 2등분 선이 되는 겁니다. 수직 2등분 선. 자, 아래쪽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L 위에 있지 않은 점 P에서 직선 L에 수선을 그었을 때, 자, 어떤 선이 그냥 이렇게 있고 아무 점 P라는 애를 찍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래 요 L이라는 선 위에 수선을 그었대요. 수선은 수직인 선이에요. 얘랑 수직으로 어떤 선을 그었다. 요게 지금 수선이고요. 수직이 되게끔 선을 그었다. 수선을 그었을 때 이 수선과 직선 L의 교점 H, 만나는 요 점을 H다라고 하겠다. 이 H를 점 P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이다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수선의 발. 자,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발이잖아요. 발. 지금 여기가 발이잖아요. 발. 그래서 이 선이 이렇게 있으면 선이 땅에 어떤 선에 마주 닿아 있는 부분, 마치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이렇게 발처럼 보는 거예요. 발처럼. 그래서 H라는 점을 이 수선의 발이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 직선 거리가 가장 짧은 거리라고 했기 때문에 직각을 이루고 있는 요 L이라는 요 선과 이 P라는 점의 거리를 물어보자 라고 하면, P라는 점에서 직각으로 수선을 내렸을 때의 요 길이, 요 선의 길이, 그게 요 선의 길이, 이게 거리라고 합니다. 거리. 우리가 어떤 선이 이렇게 있고 어떤 점이 이렇게 있다. 자, 이 선과 이 점의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우리는 얘에서 직각이 되게끔 선을 그려준 다음에 요걸 재면 이게 거리가 된다라는 상황이에요. 거리. 자, 8번, 9번은 한번 과제로 직접 풀어보고요. 뒤에 내용이 없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강의가 빨리 끝났기 때문에 직접 이번 교시 남은 시간 동안에 과제를 직접 한번 풀어보고 바로바로 자, 이해가 안 된다 싶은 거는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바로 대답을 해줄게요.